국민의힘 상황부터 좀 짚어볼 텐데요.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이 확정되면서 당 내홍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친한계를 중심으로는 지도부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커지고 있는데요.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절차에 따라서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고 절차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총 9인이 표결에 참여를 했고요. 표결의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입니다. 오늘 저는 제명당했습니다.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에 대한 후폭풍이 굉장히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친한계에서는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재신임 투표를 하자, 사퇴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당 지도부에서는 여기에 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일단은 지방선거까지 가보자 이제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당 분위기 이 정도는 예상을 하셨습니까? 지도부도 예상을 했을 거예요. 친한계 의원들에 대한 반발은 당연히 있을 테고, 그다음에 벌써 제명하기 전서부터 이미 장외 집회가 있었잖아요. 친한계 의도에서 이번 주도 또 있을 거라고 합니다만은. 자, 이제 이런 상황을 지도부가 얘기 못한 건 아니고 지도부도 빌드업을 했죠. 네. 그러니까 재심 신청 기간 주고, 그다음에 사실 의도하진 않았지만 장 대표의 단식의 8일 기간에 정치적인 약간 합의 공간이 있었는데 한 전 대표가 결국은 여기 찾아오지 않음으로써 정치적인 해법까지도 저는 어쨌든 좀 풀기 어려운 상황까지 만들었다고 보고요. 이렇게 된 이상 이제 당내에서는 이제 일부 수도권 의원들이 이제 장 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묻자, 그다음에 이래서 중도를 안고 하겠느냐라는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도부가 한 전 대표가 지금 당의 지지층도 약간 양분돼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어정쩡한 봉합으로 가느니 차라리 한 전 대표 문제를 정리하고 나가서 핵심 코어 지지층들을 강력하게 결집한 다음에 아주 장동혁 대표가 2월 4일로 예정된 교섭단체 대표연설이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과감하게 전략 스윙을 함으로써 이른바 중원 확장을 좀 꾀하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시 국민의힘이 이제 여야 1대1 구도를 만들므로써 이제 여당도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문제가 이루어지면 완전히 180석의 단일 대우가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러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전열을 1대1 구도로 정비함으로써 그런 구도 싸움을 4월부터 만들어 나간다면 승산이 해볼만 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 문제를 어정쩡하게 우리가 화합이니 봉합이니 이런 걸로 하지 말고 이 문제는 깔끔하게 책임을 묻고 정리하고 우리의 핵심 코어를 바탕으로 조금 더 큰 민심을 받으러 나가보자. 이게 전략인 것 같아서 저는 이 얘기는 또 이제 설 밥상에 이 문제를 좀 결론 내서 올리겠다는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돌아오는 이번 주까지는 아마 당에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는 내용이 좀 일부 있을 겁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2월 4일 당대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기점으로 당에 좀 안정을 찾을 거고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확전되느냐는 제가 보기에 찻잔소리 태풍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 하나는 장 대표가 과연 이러면 이제 당내 걸림돌이 없는 상황에서 오롯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당을 책임 있게 이끌어 나가서 지방선거를 승리하느냐 못하느냐 이제는 저는 거기에 장 대표의 정치적 운명이 달려있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 친한계와 소장파 의원들 사이에서는 지도부 사퇴 얘기까지 하면서 들끓고 있는데 이게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날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어떻게 지도부가 사퇴하죠? 방법이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최고위원들이 지금 전부 7명이 동의를 한 상태에서 그럼 장동혁의 책임으로 묻나요? 지도부 전체 책임으로 봐야죠. 그러면 지도부가 동반 사퇴를 하거나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럴 리는 없고 그다음에 정치적 재신임을 묻자라는 당헌 당규에도 없는 것으로 장 대표의 거취를 결정한다? 있을 수도 없는 이야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이 정치적 레토릭은 뭐냐면 빨리 좀 방향 전환하세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저는 그 압박 강도로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이대로 잘 흘러가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세요? 당원 당규를 포함해서 현실적으로 지금 장동혁 대표를 사퇴시키는 방법은 이 최고위원, 당 지도부라고 할 수 있는 최고위원에서 3명 이상의 이 최고위원 사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구성이라든가 이번에 한동훈 전 대표의 이 제명 결의를 볼 때 3명 이상의 최고위원이 동반 사퇴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극히 낮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제도의 틀, 당원 당규 내에서 장동혁 대표를 사퇴시킬 만한 어떤 그
수단은 별로 보이지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지금 의원총회를 소집을 한 겁니다. 네. 의원총회는 의원의 10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하면은 열어야 된다는 의무 조항이 있거든요. 이제 의원총회에서 집단적으로 난상 토론이 벌어질 겁니다. 그때 사퇴론이 다시 또 이 불붙을 가능성은 있는데요. 그렇다고 의원총회에서 사퇴 의결을 한다거나 이런 수단도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예. 당장 사퇴를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극히 낮다. 0에 가까운 그 상황이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차츰차츰 이번에 어떤 이 제명권이 이른바 중도층을 이반을 시켜서 여론조사의 지지율이 계속해서 빠지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그 후보들 중심으로 사퇴론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어디로 공이 튈까, 어디로 방향을 잡을까라는 것은 정치는 원래 내일을 모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지금 현재의 제도의 틀로서는 사퇴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예. 지금 장외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를 지지하는 집회가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데 지도부의 사퇴를 요구하는 쪽에서 하는 얘기는 이대로 가면 지방선거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힘든 선거가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도부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라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근데 국민들은 다 아시는데 장동혁 대표는 잘 모르잖아요. 핵심 코어층만 결집시키면 그 다음에 방법이 있다. 일단 한동훈 쫓아내고 중도층 결집시키겠다라고 하는데 예. 자기 뜻대로 되면 되겠습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는 게 정치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유승민 내쳤잖아요. 그리고 이준석 의원 내쳤잖아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내쳤잖아요. 누구랑 정치하죠? 결국에는 그 극우 고성국 씨라든가 이런 극우 유튜버들과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극우 유튜버들은 굉장히 좋죠. 오세훈 쫓아내, 한동훈 쫓아내 하면 열광하잖아요. 예. 극우들이. 그러면 통장에 돈은 잘 쌓이겠죠. 그런데 장동혁 대표는 얻을 게 없죠. 지방선거 패배하면 어차피 내려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네. 왜 이렇게 다 같이 무능해졌을까?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가스라이팅이 지금도 통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때 워낙 쓴소리만 하면 그냥 나가 떨어지니까 예. 이 쓴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고 쓴소리하면 또 제명시킨다고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냥 몸보신만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보수 정당으로서 항상 어려운 위기가 닥치면요. 예. 소장파라는 게 있었어요. 남경필, 원희룡 이런 소장파들 좋은 정치인들이 나와서 제어하고 내가 이 정치를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이 꼴은 못 보겠다라고 네. 하는 강력한 힘으로 여론을 주도하는 세력들이 있었는데 네. 유일하게 지금 여론을 주도하는 팬덤 있는 사람은 한동훈 전 대표밖에 없어요. 한동훈 전 대표가 없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의 누구의 말을 듣겠어요? 장동혁 대표가 한마디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듣습니까? 전혀 안 듣거든요. 장동혁 대표는 스피커로서의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 말은 자신이 스피커로서의 힘이 없기 때문에 자꾸 고성국 씨나 유튜버들을 따라가는데 예. 한식이 주거나 청명이 주거나 똑같잖아요. 어차피 지금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더 이상 도저히 못 살겠다고 하면서 끌어내리거나 아니면 그 사람 보신하다가 끝까지 지방선거 치르고 같이 그냥 다 낙마하고 장동혁 대표 물러서거나 이수나 저수나 최악이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인가요? 소처럼 들이받으라고 하잖아요. 정말 오세훈 지금 시장에 조금 들이받았던데 오세훈 시장 한 명 갖고는 부족하고요. 냅다 모든 사람들이 결집해서 들이받아서 끌어내려야지만이 이런 식으로 유튜버에 끌려다니면 끌어내려질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되는데 예.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국민의힘에 그런 소신 있는 정치인이 있을까? 굉장히 의문입니다. 예. 얘기하신 것처럼 한동훈 전 대표의 제명 이후에 국민의힘 상황은 좀 둘로 쪼개진 모습입니다. 각기 다른 목소리들이 이곳저곳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듣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우리들은 당원들과 약속을 했어요. 우리 당의 가치를 무겁게 하고 우리 당을 약화시키는
사람들을 솎아내겠다라고까지 표현했어요. 저 같은 경우. 네. 자, 그러면 이 가정을 두고 지금 이런 공약을 내세웠던 사람들이 지도부에 당선이 됐는데 네. 똑같은 행태를 계속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건 지금 이런 결과를 본인들이 만든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지금 분열의 가정이 아니라 단단해지고 있는 가정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지금 장동혁 대표가 된 게 이른바 윤 어게인 극우 지지층의 도움으로 된 거 아닙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계엄을 통해서 한동훈을 정리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미수에 그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유훈이죠. 정치적 유훈. 예.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지방선거는 잘 치를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현재로서는 뭐 부정적인 요인이 훨씬 많죠. 예, 저도 또 뭐 제가 이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 지역 청주에서 뭐 청주 시장, 뭐 충북도지사에 그 출마해야 된다. 그래서 분위기를 업시켜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예. 지금 현재 뭐 냉철하게 분석을 해서 중도 마음을 국민의힘이 얻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예. 그 이유는 뭐 지금 오늘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중도 표심이 뒷받침이 안 되는 승리란 연목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선거를 치른다 하면은 민주당의 대승이 충분히 예상이 되는데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정치의 내일은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한다. 라는 게 정치는 생물이라는 얘기가 있고요. 지금 4개월 남았습니다. 4개월 동안에 민주당에서 또 어떤 식의 또 실책을 할지 예. 또 국민의힘이 대우 각성을 해서 단일 대우로 할지 그거는 4개월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되기 때문에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후보자들 중심으로 정말 이대로는 선거 못 치른다라고 하면 새로운 라운드가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아까 그 비대위원장을 역임했던 누굽니까?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예, 포천 김용태 의원이 재신임을 받는 건 어떠냐라고 네. 제안을 한 거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고위가 이 3명 이상의 어떤 이 사태로 인해서 최고위가 해체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현재로서는 이 막을 방법이 없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다시 한번 정당성을 부과를 하는 의미에서 예. 전당원 투표를 한번 재신임 투표를 받아보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로서 제공을 하는데요. 지금 네. 현재 당 지도부가 그것을 받을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더 이상 이 화라산처럼 불이 안 붙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방선거에 예측을 해달라는 앵커의 말씀이 참 가슴 아프게 들리는데요.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래도 앞으로 4개월이라는 시간이 있다라는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지도부 사퇴를 강하게 요구하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오세훈 서울시장인데요. 사실 제명 결정이 내려지기 하루 전까지도 웬만하면 이제 두 사람 만나서 좀 잘 해결해 보세요라고 했었는데 제명 결정이 나오자마자 강하게 장 대표를 향해서 사퇴를 해야 된다. 이 목소리에 굉장히 힘을 싣고 있어요. 그만큼 이번 선거가 서울시장 탈환하기 쉽지 않을 거다. 연임이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생각에서였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세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명분과 실리. 명분은 뭐냐면 실제로 오세훈 시장 명태균 게이트라든가 또 당내의 강경 지지파들 때문에 당내 경선에서 승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후보가 되기가. 예.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이 오세훈이가 당내에 있는 그 장동혁과 같은 또 고성과 같은 강경파 때문에 합리적인 그 중도 우파 성향의 예. 합리적인 보수가 이렇게 죽어간다라고 하는 명분을 쌓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어렵기 때문에 장동혁 강성파만 갖고 되지 않는다. 나 같은 오세훈 중도 보수의 소구력 있는 오세훈이가 후보가 돼야 한다. 네. 즉 이런 실리와 또 혹시 본인이 후보가 되지 못했을 경우에 서울시장 선거 패배 이후에 지방선거가 모두 끝난 다음에 예. 이 지방선거의 승패에 대한 냉엄한 그 당원들의 그리고 국민들의 평가가 있을 거거든요. 예. 따라서 그것을 위한 명분 쌓기와 실질적으로 서울시장 선거가 다급하다는 이 두 가지 명분과 실리를 위해서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장동혁 대표님이 칼집에서 칼을 뽑은 것 같아요. 지방선거의 승패보다는 네. 뭐 지방선거에 패배하더라도 밖에서 일반 국민들은 비판하겠지만 당내에서 비판할 세력이 있어야죠. 따라서 당내에
이견을 달리하는 그룹들을 제거해냄으로써 예. 지방선거가 승리하든 실패하든 뭐 나경원 그 의원 같은 사람을 내세우면 오세훈 시장과 큰 표 차이 안 나지만 아슬아슬하게 지더라도 최선을 다했다. 네. 다만 결과는 오세훈이 이기더라도 내 당권 유지엔 도움이 안 되지만 나경원이 지더라도 내 당권 유지엔 도움이 된다라는 예. 생각을 가지고 아마 당권에 대해서 그 고성국 씨와 같은 강성 지지층과 함께 지방선거 이후를 생각하면서 당권 유지 나아가서는 당권 유지 이후에 대권으로 친윤파의 적통이라고 하는 계승작으로 하는 장동혁 대표의 숨은 뜻이 지방선거 승리와 관계없는 당권 유지와 차기 대권에 가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래서 지방선거에는 오세훈이도 모두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금 국민의힘이 지방선거에 관심이 없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서 유승민 의원이라든지 이준석 대표라든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다음은 그러면 나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다라는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뭐 정치적 상상력의 입장에서는 뭐 뭐든 가능하죠. 예.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정치가 현실 아닙니까? 지금 4개월 조금 더 남은 시점에서 지금 뭐 말 그대로 에펠탑 효과라는 이제 우뚝 솟은 이제 인지도가 높은 주목도를 갖고 있는 현직 시장을 내치고 새로운 후보를 영입했다. 예. 그래서 뭐 젖잘 싸든 뭐든 졌다. 저는 이렇게 저희 표현하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른 데 다 지더라도 서울시장이 이기면 이긴 겁니다. 근데 뭐 몇 군데 다 건지고 그러니까 뭐 수도 그러니까 그 TK, PK 이기고 뭐 강원 정도 이겼는데 서울 졌다. 네. 진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정치적으로 뭐 이제 법적으로는 장도혁 지도부가 해체될 이유는 없지만 예. 정치적으로는 해체될 이유가 돼요, 그거는.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감정 이거 가지고 이제 뭐 컷오프를 시킨다? 아니면 뭐 공천 경쟁에서 탈락시킨다? 생각이 쉽지 않아요. 정치는 현실이고 그다음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일부 유튜버들이 예. 뭐 다음 순서는 오세훈이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예. 그건 그 사람들의 얘기일 뿐이고 장 대표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필승의 카드인가? 저는 생각 안 할 수밖에 없고 또 오세훈 시장도 이미 이렇게 좀 세게 얘기한 거, 장동혁 사퇴해야 된다고 세게 얘기한 거는 예. 일종의 정치적 알리바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중도소득이 높은 지역인 서울에서 예. 서울시장 서울시장이고 후보가 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당에게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 SNS 글들은 언제나 보면 우리가 탄핵 때부터 기록에 다 남잖아요. 그래서 예. 어느 시점마다 소환되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 오세훈 시장이 강력한 나는 중도소구력이 있는 사람이고 또 지금 한동훈이 장에서 빠졌어요. 네. 이 한동훈이 빠진 일종의 약간 좀 그 중원 확장력이 있는 걸 누군가는 메워줘야 되는데 그걸 저는 오세훈 시장이 택했다고 보기 때문에 예. 그것과 선거 경쟁력과 당에서 걸림돌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같이 놓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궁금증은 바로 한동훈 전 대표의 다음 행보입니다.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어요. 자맹을 할 것인가, 법적 대응을 할 것인가, 무소속으로라도 나갈 것인가, 나간다면 어디로 갈 것인가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느 쪽에 좀 점을 치시겠어요? 저는 한동훈의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가처분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본인이 재심 신청을 안 했잖아요. 그리고 가처분이 서로 받아진다 할지라도 그러면 제명 안 하고 당원권 정지하면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몸이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아, 그러면은 가처분은 안 할 안 거다. 한다는 거죠. 예. 그리고 신당 창당 당연히 안 하죠. 일단 창당하면 따라 나갈 국회의원들이 별로 없어요. 지금 국민의힘에 대쪽 같은 정치인이 별로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신당 창당에서 재미 본 역사가 없죠. 과거 바른정당도 탈당해서 뭔가를 해보자고 했습니다만 결국 다시 복귀했고 뭐 민주당도 마찬가지였죠. 분당을 했지만 서로 좋은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역사적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신당 창당은 안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예. 지금 같은 시대에요. 지금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그 팬덤들은 한동훈 전 대표가 굉장히 고통을 받았다. 필요 없는 제명을 당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때 자명을 하면요. 잊혀집니다. 아. 할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아, 저 사람은 벨도 없나 뭐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데 무소속 출마하려고 하면 어떤 변수가 있죠. 첫째,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에 출마를 해서 국회의원 좌석이 나와야 되잖아요. 아, 국회의원 쪽으로 갈 거라고 보세요?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대구시장에 누군가 국회의원대 출마한다라고 하면 그 국회의원이 비잖아요. 이제 이곳에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쉽게 움직이면 배신자 프레임에 있어서 네. 부산이나 대구 갔다가 낭패를 볼 수도 있어요.
유승민. 그렇죠. 유승민 전 의원처럼.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됩니다. 조국 전 대표가 어디로 출마하는지까지도 봐서 예. 조국 전 대표가 어디로 출마하겠다라고 하면 그때 나갈 겁니다.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 보면 길거리에서 많이 움직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언론을 통해서 국민의힘의 지금 잘못된 부분 자꾸 배신자 프레임으로 해서 다 떨쳐내면 네. 누가 정치하냐 이런 것들에 대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움직이지는 않되 변수가 확인되는 이후에 무소속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것이다. 네. 만약에 대구시당 이 얘기도 있는데 예. 대구시당 되면 뒷방 아저씨가 될 것 같아요. 왜죠? 일단은 지역에 머물러야 되잖아요. 그리고 국회에서 정치의 중심에서 한번 싸워봐야 되는 중앙 분인데 정치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경험이 지방으로 없는 가자면. 분이잖아요. 예. 검사만 해가지고 사람들이 저 사람은 검사다. 네. 이런 의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정치인 한동훈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중앙 정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 아마 국회의원 무소속 출마를 할 거다라고 네. 봅니다. 무소속으로 보궐선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현재 서너 가지 그 대안 중에서는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게 저도 그렇게 봅니다. 지금 저 자료 화면에 나왔듯이 저 열광하는 그 팬덤을 지속적으로 끌어안고 저것을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는 뭐라도 해야 되거든요. 총선이 지금 2년 반이 넘게 남았습니다. 이번에 총선, 대선 그리고 3대 선거가 바로 지방선거인데 여기에서 그대로 쉬어버리면은 저 이 팬덤의 관리가 안 되는 거는 정치 동력은 금방 식다는 것을 정치 경험이 충분하지 못한 한동훈 대표도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선거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그러죠. 인물, 구도, 바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는가 이것은 뭐 후보가 정할 게 아니죠. 그야말로 천운에 맡겨야 되는 성격이고요. 인물 정해져 있죠. 구도가 어떻게 따느냐. 즉 자기가 무소속이든 출마를 할 때 이 구도는 본인이 주도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두 가지를 아마 생각을 할 것입니다. 나는 계엄을 막은 사람이다. 불법 계엄을 막은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진짜 보수고 그게 정의로운 정의파다라는 선명한 구도를 세울 것이냐. 그게 유권자들에게 먹힐 것이냐가 하나고요. 또 한 가지는 나는 피해자다. 즉 현직 당대표에 의해서 쫓겨난 이 전직 당대표다라는 선명한 구도. 이것이 바로 유권자에게 먹힐 것이냐. 지금까지 그 사례를 보면요. 홍준표 당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한 게 거의 유일한 겁니다만은 당대표를 한 지 10년, 정확히 얘기하면 12년 뒤에 제명을 했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사안이 많이 다릅니다. 즉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사안을 본인이 선명하게 구도로 선택을 하되 예. 그것이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먹힐 것이냐라는 것을 지금 고민을 하는데요. 저는 현실과는 관계없이 그나마 명분이 있는 게 네.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전 지역구 인천 계양을이죠. 예. 계양을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고 또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현재의 지도부는 이 한동훈 그 지지하는 적지 않은 숫자 이분이 지난 그 전당대회 때 62%가 넘는 득표율로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분들을 어루만지는 선에서 만약에 이거는 뭐 현실적으로 이 계산을 한 게 아닙니다. 무공천을 하고 네. 무소속으로 한동훈 그 후보가 나와서 그 지역에서 이재명의 그림자를 만약에 없애는데 성공을 한다면은 윈닝 게임이 될 수가 있다라는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현실적인 카드는 아마 안 될 것입니다. 그 대신 몇 가지 중에서 이것은 그나마 명분이 있는 선택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카이사르의 것은 카이사르에게 이번 지방선거는 장동혁 거기 때문에 책임도 장동혁에게 져야 된다. 세상에 정치가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이 두 가지 먹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는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총선 보궐선거든 아니면 누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나요? 서울시장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거든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 재보궐선거판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예. 장동혁 책임론을 분명히 할 수가 없어요. 서울시장 후보는 더 말이 안 되는 게 네. 본인과 칼라가 비슷한 확장력 있는 오세훈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즉 국민의힘과 싸워 이겨야 되는 게 과연 국민의힘 지지자들에게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떻게 비칠 것인가, 제2의 배신자론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따라서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이번 지방선거가 누구 말 맞다나 강경파들이 모여서
나경원 의원이 서울시장 공천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등등 강경 주변 일변도라고 한다면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뻔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한동훈 대표는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본인에게 기회가 올 거라는 생각이 들고 단 변수 하나는 네. 만약에 영남권에서조차 민주당에서 흔들흔들 특히 부산, 경남, 울산에서 민주당의 후보에게 막 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다. 예. 그럼 저는 그럴 때 바로 적수공건의 자세로 민주당과 영남에서 특히 부울경에서 긴급 투입되어서 무소속 돌풍을 일으켜서 나중에 국민의힘과 통합해서 그 승리를 이끌어낸다면 조국 혁신당 대표가 그랬듯이 호남을 기반으로 다시 합당 논의가 돼서 화려하게 지금 금유한양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남에서 조국 효과, 제2의 조국 효과를 낸다고 한다면 한동훈 대표에게 그 기회가 올 것입니다. 이 전제는 영남이 민주당 후보에게 막 질듯 말듯한 상황이 위기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절대 개입하지 않고 예. 지방선거의 패배의 모든 책임을 한동훈 대표가 장동혁에게 준엄하게 묻고 나서 지방선거 후에 등장하는 것이 네. 가장 현명한 정치 방법론의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의 큰 전제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질 경우를 이제 전제를 한 거거든요. 네. 어떻게 할 거라고 보세요? 한동훈 전 저도 대표 정치적 행보. 휴지기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한 전 대표가 지금 이렇게까지 온 몰락의 원인 중에 하나도 제가 뭐 몰락이라는 표현은 어쨌든 이제 당에서 이제 제명이 제명된 됐으니까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온 원인 중에 하나도 한 번도 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안만 있을 때마다 꼭 뭘 하려고 했고 그다음에 지난 대선 후보 경선에도 나갔고 이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한동훈 전 대표가 그 당대표 선거될 때는 62%라는 큰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후 각급 단위 선거에서 계속 좀 쪼그라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그 뭐 제가 구체적인 수치는 얘기 안 합니다만은 그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당내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제명해야 된다라고 나왔던 바로 그 이유가 거기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한동훈 대표 지지자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1년 반 전만 해도 62%의 지지를 받았던 대표 정치인인데 왜 이렇게 됐지? 그 얘기가 뭐냐면 한 번도 정치적 센터 본능을 버리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한동훈의 서사는 잊혀질 줄 알 때 잊혀지는 게 저는 서사의 시작이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까지 한동훈 다웠다면은 한동훈답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제 좀 긴 호흡으로 한동훈의 미래를 보는 그 정치의 자세, 저는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면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6월 지방선거까지는 정말 휴지기의 침잠의 시간을 갖고 그 이후의 정치 상황에 따라서 복귀라든 다음 스텝을 밟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뭐 한동훈 대표가 한 게 있어야지 휴지기를 갔죠. 뭐 한 게 없잖아요. 뭐 실적을 낸 게 없지 않습니까? 뭐 총선에서 뭐 역할을 한 것도 아니고 대선에서 제대로 역할을 한 것도 아니고 다 패배의 역할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지금 쉬느냐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한동훈 대표는 공격력은 참 좋습니다. 민주당 공격할 때, 뭐 이재명 대통령 공격할 때 국민의힘 후보 의원 중에서 제일 좋아요. 근데 문제는 통합력이 없어요. 윤석열 전 대통령과도 싸우고 장동혁 대표하고도 싸우고 이게 윤석열이라는 사람과 장동혁 대표의 잘못일 수도 있지만 결국 이 화합하지 못하는 데에는 한동훈 전 대표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검사, 특수부 검사라고 하는 직업적 특성에서 좀 고려한다, 기인한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하기 때문에 지금 휴지기를 갖느냐보다는 뛰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지금 한동훈 대표가 제명을 당했지만 국민의힘에서 뭐 죽을 것처럼 지금 들이대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건 그만큼 한동훈 대표에게도 지금 이 상황이 책임이 있다라고 보는 국회의원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는 역할을 해야지만이 한동훈 전 대표가 앞으로 정치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과 같이 불협화음을 통해서 자기 위치를 찾아가는 역할만 가지고는 좀 어렵다. 그래서 휴지기를 갖는 것보다는 통합력을 좀 키우시라라고 네. 조언드립니다. 혹시 민주당 입장에서는 부산이든 대구든 한동훈 전 대표가 나와서 무소속으로 나와서 국민의힘과 표를 좀 갈라주기를 이 부분을 좀 기대하는 측면도 있으신가요? 원래 쌍 구경이 제일 재밌다잖아요. 네. 지금 장동혁 대표랑 한동훈 대표 민주당 입장에서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은 뭐 아마도 만약에 정말 부산에 조국 대표가 나간다라고 한다면 네. 대항마를 찾을 수가 없어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밖에 없는데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공천은 안 주겠죠? 그럴 때 무소속으로 나가면 국민의힘 후보가 보이지 않는 효과가 날 수 있어요. 그러면 어차피 국민의힘 후보는 3등인데 차라리
보수로서의 잠재적 가치가 있는 한동훈을 밀어주자라고 하는 것들이 부산 시민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에 출마하는 것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고 다만 출마하기 전에 여론조사 돌려볼 겁니다. 네. 대구에서 한번 돌려봤더니 배신자론이 팽배해서 대구 나오면 무조건 진다. 못 나가죠. 그래서 부산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짧게만 네. 보완을 좀 할까요? 한동훈 전 대표의 이 새로운 출발이 있다면, 새로운 길이 있다면 그것은 반성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아주 사소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반성을 지금까지 지난번에 당원 게시판 사건에도 반성 한 문장에 조작됐다라고 하는 반성 아닌 문장이 훨씬 더 많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보고 당내에서는 어느 누구도 한동훈이 드디어 당원 게시판에 사과를 했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바로 거기에서 지금 문제가 굉장히 꼬인 것이거든요. 당원 게시판 이 한동훈 그 전 대표는 사소하다고 보일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당원뿐만이 아니라 건전한 상식의 국민들은 현직 당 대표가 현직 대통령을 그것도 당원 게시판에 물론 익명입니다만은 전혀 익명이 아니죠. 한 땡땡으로 돼 있습니다. 한 땡땡. 거기에 이 그 5명의 가족을 동원을 해서 2개의 IP로 상당 부분 댓글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중에서 내가 한동훈인데 한동훈은 안 썼다. 조작이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닙니다. 이거는 상황 자체가 잘못했다. 그리고 전적으로 무조건 이거는 어떤 수모를 다 받아들이겠다라고 진정한 피를 토하는 반성이 없이는요. 예. 많은 국민들이 상당히 결격이 있는 정치인이구나 생각을 하지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무소속 출마, 개항을 출마 하나의 도상 연습일 뿐이고요. 예. 그러한 철저한 반성을 왜 안 할까 하는 게 참 아쉽습니다. 거기에 몇 개가 조작됐다고 해서 그 전체 당원 게시판은 조작 사건이다라고 해서 당내 분위기가 유화적으로 흐르고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알 텐데 이게 꼬이게끔 그대로 난 거 이게 바로 반성이 없이 그냥 어떻게 잘 되겠지 절대 그렇게 해서 넘어가지 않습니다. 새로운 길은 철저한 자기 반성에서 시작한다 이런 말씀을 거듭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달 8일에 이제 토크 콘서트를 열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 후에 잠깐 쉬어갈지 아니면 무소속 출마까지도 강행을 할지 좀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